MyLN-OH가 진정한 압력 벨트에 조이면 러시아는 더 많은 장갑포탄을 앞으로 밀어낼 것인가? 그리고 화력의 상실을 받아들입니다. 아니면 접근 방식을 바꿀 것인가? 이러한 초크포인트를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더 나은 안티잼 드론으로 앞서 나갈 것인가? 그리고 더 현명한 표시 전술, 아니면 스펙트럼이 너무 시끄러울까? 시각적 지도조차 실패하는 댓글의 예측 삭제, 좋아요 공유 및 군대 구독, 명확한 전장 분석을 위해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퍼크로 FSK 물류 허브 근처의 마을, 너무 심하게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 드론 영상 MyLN-H라의 모든 거리를 거의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크로베스키에서 약 1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상한 기계가 그 폐허를 향해 굴러가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시대 T-62는 용접된 금속 쉘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거북이 탱크, 화력을 위해 덜 구축되고 생존을 위해 더 많이 구축됨 논스톱 FPV 위협 아래 이것은 일종의 전쟁터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탱크건이 아닌 곳, 신호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GPS가 중단될 수 있는 곳, 비디오 링크가 무너질 수 있음, 그리고 드론은 공중에서 죽은 무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만에 판돈이 지역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일 300대 이상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 400개의 유도폭탄과 거의 100개의 미사일, 즉 전면 전체에 걸쳐 압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된 기둥이 있다면 미로노프그레드 주변에 초크 포인트를 돌파합니다. 스트레스는 페레커포스키를 먹이는 경로를 강타합니다. 그리고 수비는 빠르게 구부러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것이다. 결정적인 움직임은 완벽한 GPS 좌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는 깨끗한 비디오 피드, 도로의 조잡한 시각적 표시일 수 있습니다. 방해 아래의 배치, 하나의 FPV를 리드 차량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전체 호송차를 돌립니다. 불타는 강철의 교통체증 속으로 미르노라 근처의 첫 번째 싸움, 호송차가 나타나기 몇 시간 전의 시작. 우크라이나가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 갑옷이 있을 곳 한번 이동할 수 있음. 일광은 어둠 속의 모든 길을 드러낸다. 전투 엔지니어는 조용한 도구로 작업합니다. 그리고 짧은 몸짓과 목표는 간단합니다. 명백한 경로를 위험하게 보이게, 그리고 대체 경로를 안전하게 보이게 지휘관을 유혹하기에 충분합니다. 압력을 받고 주요 고속도로는 거의 유일한 옵션이 아닙니다. 장갑 기둥이 종종 측면 차선을 찾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 가능한 초크 포인트를 피하기 위해 필드를 엽니다. 그러므로 광산은 전진의 직선에만 배치되지 않음, 그들은 현장 입구를 따라 배치됩니다. 얕은 도랑, 그리고 스마트 바이패스처럼 보이는 부서진 아스팔트 가장자리, 리드 차량이 용의자를 피하고 싶을 때 일부 혐의는 트랙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차량을 동결, 다른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배치됩니다. 운전자가 속도를 늦추고 간격을 압축하도록 강제, 기계화된 전쟁에서 망설임은 직격탄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드론팀은 다른 종류의 함정을 준비합니다. 폭발물보다는 타이밍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 정찰 승무원은 비행 경로를 계획합니다. 엔진 움직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 깊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고 FPV 운영자는 침묵을 지킵니다. 배터리 준비 및 탄두 점검,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며 열이 좁은 코리더에 커밋될 때 발사장은 임시 위치로 취급됩니다. 신속한 인출을 위한 장비 준비, 신호가 감지되면 반격은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속기는 짧고 제어됩니다. 그리고 모든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이 단계에서 훈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또한 다른 쪽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드 러시아 차량이라면 도로의 손상된 부분을 봅니다. 앞으로 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린 땅으로 변합니까? 예측하기 어려워 보이는 기둥이 건물이나 나무 사이로 좁아지는 경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확장됩니까? 또는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단히 유지. 각 결정은 전투의 다음 순간을 형성합니다. 우크라이나 팀은 지뢰를 배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대치를 형성합니다. 깨끗한 땅은
안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휘젓는 흙 조각은 최근의 폭격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각적 단서가 무거운 차량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된 함정을 향해 라디오 단어 하나 없이 새벽이 다가옴에 따라 긴장이 구축됩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정찰 드론이 먼저 들어올립니다. 진보의 초기 지표를 검색하려면 FPV 승무원은 그 압력을 통해 기다립니다. 조기 발사로 인해 범위가 낭비되고 팀이 노출됩니다. 지연된 스트라이크는 순간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리드 차량이 완전히 커밋되었을 때, 그리고 되돌릴 수 없다. 이 단계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조용한 경쟁이 됩니다. 한쪽은 읽지 않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다른 쪽은 경로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퀴가 돌기 전에, 어떤 폭발이 고요함을 깨뜨리기 전에 전장은 이미 선택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결정이 러시아 편이라면 주요 도로에 머무르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위험을 받아들입니다. 또는 열린 땅으로 절단, 그리고 숨겨진 함정을 능가하는 속도를 신뢰합니다. 첫 번째, 명확한 접촉 신호. 우크라이나 감시 드론이 올 때 옵니다. 움직이는 기둥의 고정, 미어네이치 레이드를 향해 장갑차는 숨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열린 땅에 헌신하면 접근 경로를 가로지르는 카메라 펜, 그리고 일련의 차량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측정된 간격과 일정한 속도로 이동. 앞쪽에 뭔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실루엣은 부피가 크고 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속판은 조잡한 것을 형성합니다. 포탑 주변에 외피. 이것은 소위 거북이 탱크입니다. 오래된 T-62 셰시를 기반으로 제작. 용접 강철 막대에 쌓여 들어오는 FPV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그것은 전투 탱크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모바일 벙커에 가깝습니다. 위험을 흡수하도록 설계. 그 뒤에 있는 형성. 좁은 복도를 따라 뻗어. 그리고 그 선택은 이어지는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엄격한 액세스를 통해 명령이 제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이 표류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동시에 단일 실패 지점을 생성합니다. 리드 차량이 정지된 경우 나머지는 단순히 지나갈 수 없다. 그들은 압축을 깨야 합니다. 기다리면 일시 중지가 취약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몇 초 안에 위에서 기둥은 사슬을 닮았다. 그리고 첫 번째 링크는 가장 큰 부담을 짊어집니다. 리드 탱크가 회전을 선택합니다. 속도를 설정하고 장애물을 판단합니다. 거울 뒤에 있는 모든 기계는 결정을 반영합니다. 전면의 오사는 격리된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형을 통해 거꾸로 퍼집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압력에 반응하도록 강요.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 우크라이나 운영자 이에 첫 번째 링크를 끊으면 전체 푸시가 멈출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 발사하지 않고 거북이 탱크 자체가 트레이드 오프를 보여줍니다. 러시아 측이 수락했습니다. 용접된 케이지, 드론의 접근 각도 변경, 그리고 모양의 전하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갑옷에 도달하기 전에 추가 레이어는 침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에게 계속 굴러갈 기회를 줘. 그것이 목표입니다. 초기 파도에서 살아남기, 건물의 다음 블록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길이 또는 커버를 제공하는 방어선. 그러나 추가된 보호는 가시성을 좁힙니다. 유연성 제한, 관찰 포트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포탑의 움직임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에 의해 차량이 둔기로 변신합니다. 그것은 전진하고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측면 또는 후방에서 이것은 기동전쟁에 최적화된 탱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차량입니다. 위험한 도로를 건너도록 최적화. 호송차 내 간격은 주의를 시사합니다. 각 차량은 거리를 유지합니다. 같은 폭발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 결정은 사슬 파괴의 위험을 낮춘다. 하지만 노출 시간이 늘어납니다. 더 긴 포메이션은 더 많은 분을 소비합니다. 위험 지역 내부, 더 많은 분은 광산이 트리거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렬할 드론, 그리고 더 큰 문제로 계단식으로 이어지는 작은 중단. 드론 피드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호송차는 앞으로 계속됩니다. 이제 완전히 보이고 선택한 경로에 전념합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타격은 없습니다. 대신 간단한 질문을 중심으로
긴장이 형성됩니다. 리드머신이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중단이 발생하면 거북이 탱크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전투는 준비에서 대결로 바뀐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 장갑 포탄 여부에 대해 길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길다. 전투 교대. 러시아 전자전이 켜지는 순간 움직이는 호송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만 드론을 맹목적으로 만들 수 있는 호송차는 훨씬 더 나쁩니다. 리드 차량이 마이엘엔의 로더를 향해 더 깊이 밀어붙일 때 첫 번째 변화는 지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화면에 나타납니다. 비디오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두꺼운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전 추적을 안내한 깨끗한 사진, 손상된 창이됨. 이것이 러시아 측이 템포를 잡으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총을 쏘지 않고 모든 드론을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자가 보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방해는 이미지 품질을 손상시키는 것 이상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타이밍을 공격한다. FPV 조종사는 리듬에 의존한다. 안정적인 피드가 빠른 실행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마지막 다이빙. 그 사료가 눈물을 흘릴 때 조종사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늦추면 수비수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호송차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위의 공기는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지속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생존, 동시에 탐색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간섭이 심한 GPS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포지셔닝도 드리프트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간단해 보이는 경로, 실행이 불확실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신호층 이후, 지금 경쟁 중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드론 승무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분야로 전환, 그리고 그것은 거의 구속처럼 보입니다. 전송이 짧은 버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침묵은 공백을 메운다. 빠른 맥박, 방향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링크가 다시 어두워집니다. 장비는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신호로 한 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반격 초대장입니다. 안테나 이동 전원 레벨 조정, 그리고 위치는 임시로 취급됩니다. 작업자가 솔리드 커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목표는 깨끗한 연결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핵심 정보를 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 그런 다음 두 번째 위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라디오 기술에 관심이 없습니다. 러시아 정찰 드론, 우크라이나 팀 위 지역으로 표류, 그리고 열 감지는 진짜 위험이 됩니다. 몸은 열을 발산한다. 모든 송신기가 꺼져 있어도 작은 몸짓이 여전히 보인다. 카메라가 어두운 방에서 따뜻한 모양을 찾고 있다면, 그리고 부서진 구조물, 전자규율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팀은 직접적인 선택에 직면합니다. 라이브 링크 유지 사이, 그리고 노출 감소. 결정은 빨리 내려진다. 그리고 주 연결이 끊어진 것은 잔인합니다. 우선순위는 인간의 생존이 된다. 완벽한 추적보다는 화면이 어두워지고 방이 더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압력은 상승한다. 임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FPV 스트라이크 요소는 여전히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드 차량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좁은 접근을 향해 한 번의 막힘으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곳, 긴 전송 대신 최소한의 메시지만 푸시됩니다. 자세한 스트림이 아닙니다. 삼각 측량할 수 있는 음성 통화가 아닙니다. 그 침묵이 돌아온 후, 그리고 조작자는 제어에서 자세를 전환합니다. 싸움은 더 날카로운 단계에 들어갑니다. GPS 왜곡이 타이밍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스트라이크 팀은 움직이기로 결정합니다. 표류 좌표에 의존하지 않고 간섭이 내비게이션 피드를 구부립니다. 모든 그리드 포인트를 불확실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몇 미터의 오류는 움직이는 대상을 놓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완전히 이동합니다. 카메라가 확인하는 대로 실시간으로 호송차 앞 도로의 굽힘, 앵커가 되고 리드 차량은 이제 초입니다. 그것을 건너는 것에서 멀리 FPV가 낮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도로의 오른쪽을 따라 가속, 조종사는 드론을 아스팔트 가장자리에 맞춥니다. 그리고 복도를 이루는 일련의 나무들, 거북이 탱크는 커브를 향해 꾸준히 움직입니다.
빛을 반사하는 금속 케이지, 사소한 잔해들을 치울 때 거리가 빨리 닫힙니다. 리드 차량이 표시된 커브에 도달하면 FPV는 길가의 장애물을 제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위쪽 케이지를 향해 직접 각도를 그립니다. 첫 번째 영향은 직접적이고 폭력적입니다. 탄두가 폭발하다 포탑 위의 용접 막대에 대해 파편을 바깥쪽으로 보내기, 그리고 연기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고 폭발은 탱크를 흔들고 속도를 늦추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케이지가 폭발의 많은 부분을 흡수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발은 주 갑옷 밖에서 일어납니다. 외부 쉐를 따라 불꽃이 깜빡입니다. 하지만 엔진은 계속해서 차량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뒤에 있는 호송차는 대형을 조인다. 갑작스러운 파업에 운전자들이 반응하면서 공격 사이에 지연이 없습니다. 두 번째 FPV는 이미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프셋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동일한 시각적 복도를 따릅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을 피하기 위해 낮게 유지. 보병에서 작은 무기 발사가 시작됩니다. 세장 뒤에서 타기. 그리고 접근 경로를 가로지르는 추적자. 두 번째 드론은 비행 도중에 조종됩니다. 그리고 거북이 탱크의 뒷부분을 목표로 합니다. 통풍구와 구조적 틈이 보이는 곳, 외부 프레임 아래, 그것은 포탑 링 뒤쪽 근처에서 잠수하고 폭발합니다. 폭발이 세장을 뚫고 지나간다. 그리고 후면 데크를 가로질러 더 밝은 플래시를 보냅니다. 연기가 짙어진다. 그리고 손상된 구조물에서 스파크 스프레이. 잠시 동안 탱크가 멈출 것처럼 기울어집니다. 겉껍질이 뒤틀려 있다. 그리고 용접 프레임의 일부 상단 섹션에서 느슨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느려지지만 계속 굴러간다. 그 뒤로 불과 파편을 끌고 호송차는 계속 움직인다. 지금은 압축되고 긴장되지만 1분도 안 돼 두 번의 직격탄이 터졌다. 그리고 리드머신은 흉터가 있고 불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서 바뀝니다. 다른 패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 단계는 좁은 스트립을 따라 펼쳐집니다. 울창한 숲 가장자리 옆을 달리는, 그리고 리드 차량이 약해지면 전체 열이 압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차선에 갇힌 것. 거북이 탱크는 이미 이전의 충격으로 인해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꺼운 연기 자국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용접된 케이지가 뒤틀리고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금속 격자의 틈새로 불꽃이 깜빡입니다. 엔진이 여전히 밀어, 그러나 속도는 매 미터마다 더 떨어집니다. 한때는 꾸준한 발전이었던 것, 이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기계처럼 보입니다. 운전자가 움직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길에 멈추는 것은 재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피해는 누적되어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이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그 뒤에 불균등하게 숨어 있습니다. 다음 탱크는 거리를 줄입니다. 추월할지 아니면 위치를 유지할지 확실하지 않음. 움직일 어깨가 없다. 그리고 나무에 안전한 틈이 없습니다. 무거운 차량이 탈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 FPV가 프레임에 들어갑니다. 숲길을 따라 극도로 낮게 비행. 조기 발견을 피하기 위해 약간의 후방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연기 기둥을 부분 은폐로 사용. 조종사는 약해진 리어 데크를 봅니다. 그리고 즉시 커밋. 드론이 가속하다. 그리고 손상된 엔진실에 직접 부딪힌다. 폭발은 이전보다 더 깊고 더 폭력적입니다. 후방 선체 내부에서 밝은 섬광이 분출됩니다. 뒤이어 파편을 바깥쪽으로 날려버리는 2차 폭발. 구부러진 세장을 통해 거북이 탱크가 한 번 앞으로 흔들린다. 그런 다음 완전히 멈춥니다. 이제 차량 뒤쪽에서 불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짙은 검은 연기가 나무 꼭대기 위로 높이 피어오릅니다. 불타는 난파선에 의해 도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다른 어떤 탱크도 빨리 밀어낼 수 없다는 것. 드론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작된 리드 차량 자체 형성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혼란이 기둥 아래로 퍼집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공간을 만들려고 할 때 엔진이 굉음을 냅니다. 줄을 선 두 번째 차량이 너무 오래 머뭇거린다. 그리고 FPV는 몇 초 안에 그것에 잠수합니다. 폭발로 포탑이 손상되었습니다. 링 및
외부 광학, 승무원에게 해치를 닫고 움직임을 중지하도록 강요. 세 번째 드론이 탱크를 더 뒤로 칩니다. 트랙 바로 위의 측면, 갑옷 근처에서 치기. 폭발은 이동성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차량이 약간 바뀝니다. 차선을 더욱 좁히기. 또 다른 FPV가 장갑차를 공격합니다. 숲 가장자리에 더 가깝습니다. 리어 섹션 근처에서 폭발하고 연료를 점화합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그 차량도 멈춥니다. 혼잡 추가. 러시아 보병은 극심한 압력에 반응합니다. 어떤 군인들은 하늘에 개인 무기를 발사합니다. 연기 위에서 윙윙거리는 모양을 겨냥 절망적인 호에서 추적자의 상승 행진. 다른 사람들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나무선을 향해 달려 트렁크 사이에서 커버 찾기. 그리고 갑옷 위에 노출된 위치를 버리는 브러쉬. 앞서 발사된 러시아 요격 드론. 영역으로 다시 원을 그리다. 우크라이나 항공기의 위치 파악 및 충돌 시도. 하늘은 붐비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연기가 떠다니는 잔해로 가득 차.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이 길을 건너고 전자전쟁팀은 교란을 강화하려고 시도합니다. 간섭으로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범람, 제어링크를 끊기 위한 노력으로 화면 깜빡임 및 신호 저하. 그러나 몇몇 우크라이나인 드론은 이미 실행을 완료했습니다. 교란이 심해질 때쯤이면 여러 탱크가 손상되거나 연소됩니다. 그리고 도로는 잔해에 의해 효과적으로 봉쇄됩니다. 통제된 것으로 시작된 것. 숲 가장자리를 따라 기계화된 푸시. 정지된 대형으로 무너졌다. 지속적인 공중공격 아래 거북이 탱크. 드론 포화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설계. 이제 앞쪽에 검게 그을린 장애물로 앉아 있습니다. 기동할 공간 없이 공회전 중인 장갑차. 좁은 복도에서 노출. 매 순간이 증가하는 곳. 또 다른 파업의 위험. 미라네이츠랏 근처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의 차가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싸움은 포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탱크 결투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먼저 보는지부터 시작합니다. 더 오래 숨어 있는 사람. 그리고 길이 함정으로 변할 때 누가 추진력을 유지합니까? 러시아의 거북이 탱크는 강제 적응을 보여줍니다. 용접된 케이지와 심한 방해 이후 전혀 이사하는 가격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FPV 압력 아래 우크라이나는 반대의 적응으로 대답합니다. GPS를 신뢰할 수 없고 링크가 무너질 때 승무원이 눈에 보이는 랜드마크로 전환, 낮은 비행 경로 분할 역할, 그리고 엄격한 침묵, 그리고 그들은 공격합니다. 리드 차량이 이동성을 잃는 순간, 그리고 전체 열이 그 뒤에 잠깁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장 변화입니다. 강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신호와 타이밍은 이제 결정합니다. 진보가 돌파구가 되는지 여부, 또는 불타는 차량의 교통체증. 다음 장은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